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이죠. 자평진정. 예, 이 론, 걸럭, 월곡, 치운론은요, 자평진전에서 몇 권에 있냐면 5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2권을 갖고 왔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거를 갖고 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격국론을 심해첨 선생하고 한번 따져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예, 제1 논용신이라고 했습니다. 2권에 제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용신과 격, 그리고 대개 보면 용신이라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연애자평이든 연애자평이든 자평진전이든 명리종종이든 삼명통이든 용신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 사주에 필요한 것, 제일 중점이 되는 걸 용신이라고 그래요. 네, 중점이 되는 거. 그러면 자평진전의 주요점은 뭘까요? 용신이 아니죠. 격입니다. 네, 격이에요. 격을 먼저 찾으라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팔자의 용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얼른 빨리 생각해서 대개 보면 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명리학을 처음에 공부할 땐 일간 먼저 찾죠. 일간이 약하면 도와주고 일간이 강하면 뭐 극하든 설하든 하라. 그게 용신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격국론으로 딱 뛰어들어서 팔자 용신을 딱 찾는데 아니 여기서 뒤에 격국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한 단원이거든요. 주어는 팔자용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서술어가 뭐예요? 격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와 서술어가 맞질 않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해요. 만약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썼다라고 하면 논문 치다오는 선생님이 야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맞질 않아. 다시 고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심여참 선생님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팔자의 격은 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1논격이라고 해야 돼요. 예. 주어와 서술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신이 나눠진다고 해야 돼요. 예. 이게 하나의 여기서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여기까지니까요. 그러니까 팔자의 격은 전구월령이다. 이 월령도요, 월지가 아니죠. 월지는 하나의 뭉뚱그려요. 월건. 근데 월지 속에는 뭐죠? 하나도 있고요, 둘도 있고요, 셋도 있어요. 그것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월령이 어느 월령을 잡았냐는 거죠. 그거의 월령을 구해서 격을 잡아라. 그럼으로써 격을 잡는데 어디에 뭐와 짝을 이루냐? 써라고 해서 요것과 일관과 짝을 이루라. 월령과. 그런데 월령이 어디 들었냐? 지지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얘기를 했죠. 지지 속에 들어있는 월령과 짝을 맞춰서 격을 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격을 정하는데 어이구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격을 정하는데 생하고 극하는 게 같지 않으니 부동하니 격국이 나눠진다 이제. 예. 그러면 격국 소리를 해야지 왜 저 용신 소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격국은 뭘로 나눠지냐? 이거 제가 슬러시는 제가 한 겁니다. 관, 인, 식으로 차 용신이 아니라 차격이 선하니 그 나눠진 격이 선하니 순용해라. 이제 순하게 쓰려는 거예요. 이것을 순용이란 건 뭐예요? 길격이라는 소리죠. 길하니까. 예. 길하니까 순하게 써라. 이렇게 가르치고요. 이 격은 순하니까 뭐예요? 도와주라. 이게 상자입니다. 도울상자. 또 이 격을 길격이니까 보호해라 라고 해서 보호할 걸 부신이라고 합니다. 구할 구자. 그런데 영어로도 하면 이건 뭐예요? 서포트 해주고요. 이건 디펜스 하는 겁니다. 그래 맞습니다.
이 한문은 이 속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하는 것이 기라는 걸 생하는 것이 상신이고요. 구하는 건 어떻게 구신이 되냐 하면 이 기란 신이 생하는 신이 곧 구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기신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살상겁이는 칠살과 상관과 겁재와 양이는요, 근데 사실은 이 겁재라고 할 게 아니에요. 비견이고요. 이게 겁재입니다. 격은이에요. 용신이 아니라. 불선하니. 불선하다는 건 뭐예요? 흉하니라고 하죠. 네, 흉하니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역용을 해라 라는 거예요. 불선하니 역용. 역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극을 하라. 예, 이거 두드려 패라. 우선 극해서 불선하니까 극을 하고요. 다시 극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기운을 빼라. 이때는 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운을 설하는 겁니다. 예, 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신은 극하든지 설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순, 순하게 쓰는 것, 이거는 길신이고요. 순하게 쓰는 건 순에 많이 마땅하고요. 당역, 이거는 흉이죠. 당역, 고역, 마땅히 고역할 건 역해에 많이 배합의 득의, 배합하는 게 얻어지면 개위 기격이라 해서 기라든 흉하든 이 배합만 잘 되면 모두 귀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초입자들 솔직히 저도 격국론을 공부하면서 이거 격은 뭐고 용신은 뭐까라고 수없이 고민을 한 것이 제가 이게 자평진전 2번 돌았습니다. 2번 돌고 인제사 곤 5에 오니까 양인 녹곡격이 들어오니까 이건 용신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일단 격부터 잡아야 되겠다라는 소리를 생각이 들었어요. 격부터. 그리고요, 적천수에서도 격이 있더라고요. 2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격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나눠서 그냥 재관, 인수, 분편정 했고 겸해서 식상이 8격이다 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흉격인 여기 겁재와 양인이 빠졌죠. 비견이 이 록곡격은요, 사실은. 그럼 여기 8격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 정제 편제를 합해서 제격이라고 했어요. 좋은 거니까. 정인 편인을 또 뭐라고 해요? 인수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뭉뚱그려 놓고서 여기다 록곡격을 하나 넣고요. 걸러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강의했던 양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요. 양인. 인수가 아니에요. 양인이지. 칼날 일자예요. 이렇게 하면 또 8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평진전에서. 그런데 양인과 록곡격을 빼서 어디다 집어넣냐라고 하면 적천수에서는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성적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양인과 상관. 상관을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성질장에다 집어넣어갖고 원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성질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정이 더럽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일은 했어요. 첫 번째, 록곡격. 그래서 양반격이니까. 양인하고 틀려요. 양인격과 록곡격은요. 양반격이니까 뭐 먼저 쓰라? 두드려 패는 있어도 관으로 먼저 쓰라라는 거예요. 용신을. 관으로 용신을 1번을 썼습니다. 1번. 이거 보세요. 관성으로 취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 관성이 길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재성으로 생하고 인성으로 보하라 라고 하잖아요. 이 관성을요. 격을 취하고 용신을 따로 취해서 록곡격이다 라고 하면서 용신은 관성이니까 용신을 보호하는 게 이게 길격이니까, 길성이니까 재성과 인성을 쓰라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인성은 잘 안 쓰죠. 다음 두 번째예요.
관성을 쓰고요. 이건 1-1이니까요. 뭐 할 말 없고요. 두 번째, 관성을 쓰고요. 관성이 없으면 어떡한다? 재성을 쓰라라는 거예요. 예, 용재. 보세요. 이렇게 로꼬면서 용재, 재성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재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식상으로서 보호하라. 식신생재 해주라. 예, 재성을 살아가면 살은 없어요. 다음번에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식상으로서 식신생재 해주라. 저 재성을. 그럼 이거 일반 우리 억부법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로꼬격은 강하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나중에 이 심해점 선생 말씀이 억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성과 식신이 중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인수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 억부법이죠, 그러면. 또 불기 비견. 비견도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주가 약하니까. 재성과 식상이 중하니까 일주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비견도 쓰겠다는 거예요. 인수도 쓰고요. 그럼 격국론이 아니죠. 억부법이죠. 재성과 식신이 가벼우면 마땅히 재성과 재성을 도와주는데, 맞죠? 그런 때는 불이 비인. 그렇죠. 안 좋죠. 이게 약간 일주가 강하니까 인수나 비견은 안 좋죠. 식신이 재성과 식신이 가벼우니까. 그럼 재성과 식신이 도와주는 운으로 와야 되겠죠. 당연한 말씀이죠. 뭐 봉살, 살을 만나도 무상. 관계없다. 왜 그럴까요? 식신생계라기 때문에 그래요. 식신생계 재생살을 하기 때문에. 살도 은근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성을 만나면 복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 쓸데없이 관성은 마음대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신으로요. 얼마나 이렇게 관을 보호하십니까? 심해점 선생께서요. 살은 써도 좋다는 거예요. 용신으로 막 쓰라. 그런데 관만큼은 쓰지 말아라. 용신으로 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상신이나 구신으로 쓰지를 말으라고 하셔요. 정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정관을 우회하십니까? 이 심해점 선생은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양반과 쌍놈을, 상반에 대해서 완전히 가르신 거예요. 이 명리학에서도요. 아셨죠? 좀 불쾌하죠? 약간은. 관을 정관에 대해서는 엄청 보호하십니다. 자, 장도통의 명예요. 이건 서라고 말 더 이상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 없죠.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장도통 명예요. 이거 병화도 빨갛게 해야 되는데. 용신으로 이 병화까지 용신입니다. 천간으로 이렇게 재성과 식상을 나란히 쓰는 사주예요. 왜냐면 은골록이죠. 자월에 태어난 개수. 이거 보세요. 자월에 태어난 개수니까 은골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없잖아요. 정관이 없으니까 뭘 쓴다? 재성을 쓰라. 막 쓰는 거예요. 재성은요. 그리고 식상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식신생재 한다는 거예요. 용신 천간으로 다 떴잖아요. 지지로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설하고가 또 지지까지 얘기를 하죠. 지지 얘기하면요, 뭘까요? 억부법으로 푸는 겁니다. 갑자, 병자, 계축, 병진 써서 얘기할게요. 갑자, 병자, 계축, 병자. 다 수예요. 지지로요. 그러니까 이 천간으로 재성과 상관을 쓸 수밖에 없죠. 상관생재하는 사주예요. 설하고가 간단히 얘기합니다. 갑병계 불통군. 통근할 데가 없죠.
보세요. 이 인성은 통곤한 게 아닙니다. 상관 태중. 상관이 어떻게 태중할까요? 상관이, 태경. 상관이 태경하죠? 아이, 뿔이 없어요. 마땅히 식상운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제, 재성을 도와줘야 된다. 무인 김여운, 식상지지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모군을 건드리죠? 예. 식상지지 최가라고 해서 운을, 예. 운은 지지로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운은 지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격국론에선 천간으로 뜬 용신을 잡아놓고 운을 보는 게 아니라 천간으로 이렇게 무기토가 들어와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건드려봤자요, 간목이 있으니까. 경진비결, 맞습니다. 이걸 왜 안 줄까요? 수가 채니까 필요하지 않다. 차조는 애석하게도 무라고 해서 통대운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쉽다. 갑이 늘며 병진 정산.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 뭐 있겠어요? 아쉽다라고 하면 돼요. 모군이 안 와서 아쉽다. 통대운이 안 와서 아쉽다. 라고 하면 되지. 천간으로, 식상운이 와이죠. 역시 론러급 치운절은 일반적인 어법으로 감명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양인록급격에 들어와서 과연 그러면 왜 용신 소리가 이제 이때 나와야 되는 거고, 정식으로 격을 잡을 때는 용신 소리를 하지는 말아야 돼요. 격을 잡아놓고 이게 길격이냐 흉격이냐에 따라서 서포트 하냐 디펜스 하냐 이걸 꼭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건 뭐 제가 설명 더 드릴 필요 없고요. 문명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사주도 보세요. 음걸록격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거 심해천 선생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위에 것도 그렇고 걸록격이니까요. 걸록격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걸록입니다. 그리고 이 화 만만치 않죠. 정화 미토에 있고요. 그러나 이 사주는 냉정하게 따지면 상관이 더 강합니다. 식상이 너무 강합니다. 예. 토가 강해요. 덫의 수금용주에서 금용신이죠. 요 금을 쓰는 거예요. 요거 그럼 뭐예요? 재성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재성용신이죠. 이거 뭐 재성을 쓴다고 했으니까 재성이 딱 나오죠. 정편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로 인묘 이거 오는 괜찮고요. 병정화 오는 들어오면 금을 좀 합거를 하니까 좋지 않아요. 무명시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심해점 선생이 갖고 오신 거예요. 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조 재성과 식신 개통근했다라고 해서 괜찮아요. 식신 재성 통근했죠. 그러면 이게 음걸록이라 해서 일주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시 불량 약하지 않다. 불량 약하지 않다. 승어 장조보다 다의라고 해서 위의 사주보다 좀 낫다라는 소리예요. 갱희 사축 공합이 투신이라고 해서 사화가 끌고 왔다라고 축토가 사화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토가 충미충울하기 때문에 사화를 끌고 올 힘이 없어요.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거고요. 겁파위제라고 해서 겁제가 재성으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도 축토 속에 신금이 있어도 좋습니다. 운이 인수 불기비겁 이게 인수나 인수운이 들어오면 모군인데요. 이게 지금 지지로 들어오잖아요.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라고 하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화가체가 아니라 토가체이기 때문에 모군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축토 별로 안 좋다. 진토도요. 그렇고 불기 비겁 꺼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비겁은 꺼립니다. 이 병정화는요 잘못 들어와서 탈제를 하죠. 자세히 봐야 돼요. 탈제합니다. 정묘병인 20년이 겁인 지지취미라고 해서 정묘병인이라고 했는데 이 병정화 들어와서 저 겁제를
거탈할 것 같네요. 분명히 안 좋습니다. 병종환은요. 용신이 이렇게 바깥에 툭 튀어나와 있으면요, 용신을 보호할 뭐예요? 이 기토 이런 게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보호를 하지 못합니다. 이 병종화 들어왔을 때 막아줄 거는 수밖에 없어요. 수로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금이 생하는 것이 곧 내가 생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용신이 생하는 것이 곧 용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갑을 급거 기토라고 해서 이 갑을 먹으면 괜찮고요. 자객 관살 불이 길하지 않다라고 했죠. 개수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자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요, 토가 체가 돼서 관계없습니다. 무명시 13번 이 사주도 괜찮은 사주죠. 용신이 조금 힘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성을 용신을 하는 사주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주 고상서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조금 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금이 신월에 경금일주가 뭐예요? 록곡격이죠. 맞아요. 위에 건 음걸럭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양걸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걸럭격이라고 합니다. 걸럭격이에요. 그럼 무엇을 쓰냐라고 하면 이 간목을 쓰겠다, 이 재성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성을 쓰겠다. 좋아요, 이 사주. 괜찮습니다. 자, 설하고가 얘기한 대로 봅시다. 고상소가 설하고 얘기 들읍시다. 차본편은 고상소 명으로 자신 회복하고요. 로kop이 변해서 상관이다. 맞아요. 반가운 것은 생화 7월이라 기후가 그렇게 뭐 춥지는 않다. 소위 금수상관 불형 이렇게 관살할 필요는 없다. 불성귀기 그 귀함을 덜어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귀함에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갱이 원국에서 화가 없어서 좋다. 왜? 수화상전하니까 안 좋죠. 화 있으면 기가 좀 편하게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예요. 금수로. 운에서 금수목지로 가는 게 좋다. 이게 이기성상격입니다. 사실은 재행관살 화운은 안 좋다. 반대로 불상의 마땅치 않습니다. 토는 간목이 있어서 회국을 해서 천간을 본 겁니다. 그러나 지지로 이렇게 해자축으로는 좋습니다. 무해 걱정 없다 라는 거예요. 소위 순기기세의 치유. 맞습니다. 역시 설하고는 격국론보다는 억부론으로 감명하는 방법이 탁월해요. 저나 설하거나 거의 자평진전을 공부한 게 아니고요. 억부론으로 이제 적천수로 공부하다가 격국론을 한번 건드려 볼까? 그 다음에 풍통보감도 한번 건드려 볼까 해서 설하고 손에 안 거쳐간 게 없어요. 명리서가 전부 설하고 손에 거쳐갔죠. 그래서 다른 오행신을 찾는 거죠. 억부법으로 용의신을 찾으니 쉽게 감명을 잘하죠. 그러면서 권위에 격국론에 용신 변화편이 있습니다. 변화절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참 이렇게 살을 쓰겠다라고 하면서도 식신으로 재쓰라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니, 살을 용신으로 쓰면 됐지. 무엇으로 식신으로 재쓰라고 하는지. 철초 선생님, 철초란다. 심여참 선생님은 그냥, 안 좋다라고 딱 찍히면, 심여참 선생한테 눈에 안 들었다라고 하면 제자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너 나쁜 놈이라고 딱 찍으면 그냥 영원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양반 성질 고집이 대단한 양반이죠. 살을 쓰겠다라고 하면서도 식신으로 재쓰라고 하니. 자, 일단 3번은 제가 다시 공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의 끝내겠습니다.